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그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일단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를 가정을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182만 2,480원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는 그 월급은 182만 2,480원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인데, 퇴직금 역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급 요건에 있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 평균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총 기간은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1년 동안은 1주에 20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고 그 6개월 동안은 그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를 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총 기간은 1년 반이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반에서 6개월은 사실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예. 주 1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제외를 시킨 기간을 봐야 된다. 따라서 총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인 6개월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1년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퇴직금은 개성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부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를 했을 때 1년에 대한 퇴직금은 한 달치 임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 근무한 월의 임금이라든가 그 해당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모든 금품에 있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14일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것 역시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지급할 일이 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14일 이후에 지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또 유의하셔야 할 점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율 20%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연이자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14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퇴직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 사실 이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무상 이슈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으로 들어왔다 아니면은 기간제로 들어왔다 라고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때 계속 근로연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인턴 기간을 빼야 되냐 포함시켜야 되냐 라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신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작점은 애초에 최초 근무한 기간부터 기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한 인턴 직원으로 최초 근무한 시점부터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우를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직원의 퇴사 의사가 있어서 다른 기업에 가려고 하다가 다른 기업에 가기 위해서 퇴사를 했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해서 회사한테 요청하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절된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해서 퇴직하고 나서 재입사한 기간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기간부터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첫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는
회사의 편의상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세금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 재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최초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최초 기산점은 애초에 처음부터 근무한 기간부터 쭉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의 합병, 조직 변경, 그리고 기업 분할, 영업 양도, 이런 경우에 그 회사의 조직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거나 조직 변경을 하고 영업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은 포괄적 승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조직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에 있어서는, 전적이라는 것은 전직과 전출과는 다릅니다. 전직은 직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전출 같은 경우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건데, 전적은 적을 아예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해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고 다른 회사 근로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전적에 있어서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기본적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연수로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해서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12월 달에 한 달치의 임금을 더 지급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